안녕하세요. 말방구 샤무실 프로듀서 딴지공 트리비스입니다. 자, 오늘은 지난번 커뮤니티에서 소개를 해드린 것처럼 플레이스테이션 2를 준비해봤습니다. 그냥 옛날 게임기가 아니라 1만 원에 고장난 플레이스테이션 2를 구매를 해서 최신형 컴퓨터로 한번 개조를 해봤는데요. 이름하여 소니 라이젠 말방구 리미티드 에디션 퍼스널 컴퓨터. 과연 설명서가 따로 없는 DIY 커스텀 PC는 어느 정도의 성능을 보일까요? 궁금하지 않으세요? 많은 분들이 궁금해했을 이번 프로젝트. 그럼 지금부터 말방구 시험실과 함께 하시죠. 고고고! 자, 오늘 준비한 제품은 플레이스테이션 2가 그것입니다. 앞서 설명해드린 것처럼 외관만 플레이스테이션 2일 뿐 내부는 최신형 프로세서가 탑재된 컴퓨터로 만들어 봤는데요. 일단 과정은 나중에 소개해드리고 스펙부터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PC 제작에 앞서 가장 중요한 원칙을 세워봤는데요. 바로 플스2의 기본 외형 디자인은 최대한 살리는 게 목표였습니다. 그래서 지금 완성된 커스텀 PC를 보더라도 전면은 물론 측면 그리고 후면에 이르기까지 거의 원형 그대로의 디자인을 유지시켰는데요. 외관을 그대로 유지하다 보니 솔직히 이번 프로젝트는 상당히 어려웠습니다. 심지어 전원부 역시 후면 케이블을 연결하는 단자는 물론 파워 온 버튼까지 모두 살려냈는데요. 또한 전면부에 있는 전원 스위치 역시 살려냈습니다. 기존 플스2의 DVD 롬은 제거했지만 외장형 DVD 콤보를 넣어 일반 DVD는 물론 CD까지 읽고 쓸 수 있게 제작을 했는데요. 전면부에 위치한 메모리 카드 부분은 살리지는 못했어도 외형 디자인은 그대로 유지시켰습니다. 그래서 이처럼 메모리 카드를 넣을 수도 있고 하단 게임패드 단자 역시 그대로 유지시킨 덕분에 게임패드를 연결할 수도 있습니다. 물론 작동은 안 하겠죠. 하지만 하단 USB 단자 2개 중 하나는 살려냈는데요. 여기에 블루투스 5.0 동글을 연결해준 덕분에 플스4와 같이 무선 게이밍 패드를 연결해 사용할 수 있게 됐습니다. 실제 스팀에서 철권 7을 플레이해본 결과 플스4 게이밍 패드로 게임을 즐기는데 큰 문제는 없어 보였는데요. 외관 디자인은 플스2를 유지하고 있지만 실제 일부 게임은 플스4 게임까지 넘볼 수 있게 된 거죠. 이게 라즈베리 파이를 이용한 에뮬레이터 게임기가 아니라 한마디로 실제 PC로 제작했기 때문에 스팀은 물론 배틀넷까지 구동시킬 수가 있게 됐습니다. 물론 스펙의 한계는 있겠지만 가벼운 게임 정도는 충분히 돌릴 수 있었는데요. 또한 전면부에 3.5mm 이어폰 포트를 탑재해 유선 헤드폰 및 스피커의 사용을 가능하게 만들어줬습니다. 물론 블루투스 스피커도 사용이 가능한데요. 내부에는 이미 무선 키보드 겸 마우스 동그리를 연결해준 덕분에 이처럼 무선 디바이스를 사용해 입력을 가능하게 만들어줬습니다. 후면 외부 입출력 단자를 보면 한 개의 USB 3.0 타입 A 포트와 HDMI 포트 그리고 DP 1.4 포트 거기에 듀얼 기가 이더넷 포트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포트 구성이 아주 풍족하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일반적인 사용에 있어서는 큰 부족함은 없었습니다. 거기에 듀얼 와이파이를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유선 인터넷 연결 없이도 게임 및 인터넷을 즐길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정말 중요한 이번 소니 라이젠 말방구 리미티드 에디션 퍼스널 컴퓨터 이번 제품의 스펙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CPU는 AMD 라이젠 5 3550H 프로세서가 탑재가 됐습니다. 그래픽 카드는 내장용 라데온 베가 그래픽 카드가 탑재가 됐는데요. 램은 3200MHz를 지원하는 DDR4 16GB 듀얼 채널로 구성을 했습니다. 스토리지는 NVMe M.2 SSD 256GB 거기에 추가로 2.5인치 500GB HDD를 탑재를 해줬는데요. 블루투스는 물론 듀얼 와이파이까지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이 정도면 일반 보급형 노트북 정도는 된다고 할 수가 있는데요. 그럼 과연 이번 제품의 성능은 어느 정도로 나올까요? 프로세서의 성능을 확인할 수 있는 시네벤치 R20으로 테스트를 해봤습니다. 그 결과 멀티코어는 1621점 그리고 싱글코어는 335점이 나왔습니다. 이 정도면 9세대 인텔 코어 i5 9300H와 비슷한 성능이라 할 수가 있는데요. 아주 높다고 할 수는 없겠지만 일반적인 오피스 작업 및 멀티 작업을 하기에는 부담 없는 사양이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그래픽 성능은 어떨까요? 3D마크 파이어 스트라이크로 벤치마크를 돌려본 결과 총점 2551점, 그래픽 스코어는 2828점이 나왔습니다. 내장형 그래픽 카드를 사용했다는 걸 감안하면 나름 높은 점수를 할 수가 있는데요.
그럼 과연 이 점수에서 게임은 어디까지 들어갈까요? 일단 철권 7을 플레이 해봤습니다. 상위 옵션 기준 플스4 무선 게이밍 패드로 플레이를 해본 결과 평균 24프레임이 나왔습니다. 기대했던 것보다는 많이 아쉽게 나왔는데요. 하지만 온도 방어는 괜찮았습니다. 평균 66도 정도를 유지해줬기 때문인데요. 아무래도 내장 그래픽 카드인 만큼 고성능까지는 보여주진 못했습니다. 이번에는 스트리트 파이트 5를 무선 게이밍 패드로 플레이해봤습니다. 한 가지 재밌는 건 시작에서부터 저사양 모드로 진입이 가능했는데요. 그래픽이 다소 떨어지긴 했지만 사실 이 정도 퍼포먼스면 게임은 충분히 플레이할 만 했습니다. 이번에는 오버워치를 낮은 옵션으로 실제 게임 플레이를 해봤는데요. 평균 70프레임 이상을 보여줬습니다. 온도 방어 역시 70도 내로 괜찮은 수준을 보여줬습니다. 낮은 옵션이긴 했지만 오버워치 정도는 충분히 게임을 즐길 수 있어 보였습니다. 또한 엑스박스용 게임으로 잘 알려진 포르자 호라이즌 4를 낮은 옵션으로 벤치마크를 돌려봤습니다. 그 결과 평균 30프레임을 보여줬는데요. 실제 게임을 플레이해본 결과 30프레임 내외에서 게임을 플레이할 수 있었습니다. 플레이스테이션의 외관을 포기하지 못한 대신 어쩔 수 없이 성능은 일부 타협할 수밖에 없었는데요. 그래도 이 정도면 일반 오피스 작업은 물론 동영상 감상 그리고 옵션 타협을 통해서 무선 게이밍 패드로 게임까지 즐길 수는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처럼 플레이스테이션 2 케이스는 그대로 유지하면서 퍼스널 컴퓨터로 개조를 할 수가 있었을까요? 이걸 설명하려면 좀 내용이 길어지긴 하는데 제가 작업을 한다고 3일 연장 잠을 못 잤습니다. 그래서 좀 아쉽긴 하지만 커스텀 PC 제작 과정은 다음 영상에 이어서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소니 라이젠 말방구 실험실 리미티드 에디션 퍼스널 컴퓨터 영상은 여기까지. 그럼 다음에 또 다른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주말 잘 보내세요. 그럼 안녕. 짠. 하루 왼쪽을 찾는데도 아직 주말이 안 끝났잖아. 나 진짜 심심해. 너무나도 심심해. 미쳐버리겠네 정말. 우리 손자 심심한 마늘이랑 끝말잇기나 한번 할까? 까치 5초 안에 대답하세요. 지면 홍삼 캔디 2주간 압수. 아니 저 새끼가 치즈 퐁듀 듀 내리는 말방규